예,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9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예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목요일에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이 허리케인이 헬렌에 대한 이 뉴스가 가장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허리케인 헬렌이라고 하는 게 이 캐리비안 해에서 이 트로피컬 스톰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또 헬렌으로 이렇게 또 붙여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이 처음에는 이 카테고리 1이었다가 그러다가 플로리다에 상륙을 하기 바로 전까지 카테고리 4까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세졌거든요. 그리고 이 플로리다를 이렇게 또 강타를 하게 되면서 플로리다 지나고 그리고 이 6개 주로 이렇게 또 지나갔다고 합니다. 6개 주로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약화가 됐기는 됐지만 그래도 26일부터 지금까지 어마무시한 피해를 이렇게 또 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처음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는 이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이렇게 또 상륙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사망자들의 수가 이제 4명으로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. 뭐 20 몇 명이 되고 뭐 그 다음날 뭐 50 몇 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허리케인 헬레인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115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당신과 이제 함께 한다.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또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자연재해,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이 자연재해지 않습니까? 이 자연재해가 진짜 심각합니다. 그러면서 막 6개 주로 이렇게 또 통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막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강타를 하게 되면서 뭐 피해가 뭐 말도 못한다고 한다고 합니다. 이 허리케인이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약해지기는 약해졌지만 그런데 이게 뭐 트로피컬 스톰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뭐 폭우 같은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뿌려졌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홍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댐들이 물을 계속 이렇게 또 방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이제 댐이 이렇게 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댐들의 이제 수위가 너무나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이 물도 계속 이렇게 또 방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었던 마을들도 막 뭐 홍수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 트로피컬 스톰 때문에 이 홍수가 난 지역이 굉장히 많았대요. 그래가지고 이 홍수 때문에 나무들이 뭐 쓸려 내려오고 그래서 뭐 피해가 더 컸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. 어쨌든 간에 사망자들의 수가 지금 100여 명이 이렇게 또 넘어가다 보니까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는 또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려고 우리들은 뭐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똑같이 지가 대통령이 아닌데 가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여기에 이렇게 또 방문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 허리케인 헬렌이 처음보다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런 피해를 이렇게 또 주지 않았습니까? 사망자가 뭐 100여 명이 이렇게 또 넘어가다 보니까 허리케인 이 피해가 진짜 뭐 100여 년 만에 최악이다라는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사망한 희생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정전 있지 않습니까? 정전된 것도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. 수백만 명의 집이 아직도 정전이 된 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 피해가 더 심각해져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. 지금 이 허리케인, 이 자연재해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진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? 아시다시피 이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이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냥 트럼프 같이 기후변화는 뭐 가짜입니다. 뭐 지구온난화는 가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리더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뭐 기후변화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계속해가지고
이 자연재해는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렇게 이 미국만 이 허리케인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? 항상 이 허리케인, 이 트로피컬 스톰 같은 게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캐리비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만들어지는데,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만 이 허리케인에 강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? 멕시코도 어제 이렇게 허리케인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 이름이더라고요. 존이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이 멕시코로 이렇게 또 강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존이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이 이 멕시코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이렇게 또 들이닥치게 되면서 뭐 20명 넘는 이런 사망자가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 피해가 어마무시하다고요. 뭐 당연히 가장 뭐 가슴 아픈 거는 이렇게 또 희생당한 사람이겠지만, 하지만 이렇게 홍수도 나고 집들도 다 이렇게 또 부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 피해도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하네요. 이거 진짜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뭐 재산 피해 같은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, 이런 재산 피해가 이 기후변화를 위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또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, 오히려 거기에다가 돈을 쓰면은 이런 재산 피해 같은 것들이, 이런 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조금 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간에 뭐 계속해 가지고 이 지구를 계속 좀 이제 아프게 한다고 하면은,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자연재해는 계속해 가지고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발 이런 이제 자연재해 좀 많이 좀 수그러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? 뭐 당연히 뭐 전쟁 같은 것들도 무섭고 그렇지만, 가장 무서운 것은 진짜 이 자연의 힘이거든요. 지진도, 저는 한국에서 살았고,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살았고, 그러다 보니까 지진 같은 것들을 이제 단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었는데, 그런데 이제 미국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지진을 처음 이렇게 딱 느껴봤을 때 진짜 무섭더라고요. 항상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 집이 이렇게 또 흔들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 공포감이라는 엄청나거든요. 그만큼 이런 자연재해가 가장 무서운데,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,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뭐 폭염 같은 것들이나 이런 이제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,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힘든 길을 이렇게 또 걷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각 나라들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뉴스에 많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헤즈볼라에다가 대고 엄청난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이, 수장을 포함을 해가지고 수많은 리더들 뭐 다 이렇게 또 죽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헤즈볼라에 있는 데비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리 수장들이 많이 죽기는 죽었지만, 우리는 이 너네들, 이스라엘 군인들, 너네 쳐들어오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, 아직도 덜 쳐맞았나 본데요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그러면서 우리 헤즈볼라는 아직도 굳건히 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지상군에 이제 조만간 이 헤즈볼라의 레바논으로 이렇게 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이제 마지막 이제 저항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이 헤즈볼라에 있는 이 레바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지금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전선이 3개로 늘어났거든요. 처음에는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가재지구에서 이렇게 또 하다가, 그러다가 얼마 전에 헤즈볼라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게 되면서 레바논이랑도 지금 이 전선을 이렇게 또 열어두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고, 거기에다가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또 예멘에 있는 이 후티 반군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이렇게 또 출동을 시켜가지고 이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거든요. 예멘이랑도 지금 전선을 이렇게 또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면서, 지금 이 이스라엘은 3개의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. 하마스 무장 조직, 후티 반군, 그리고 헤즈볼라, 전부 다 무장 단체들이죠. 그러니까 이제 테러리스트들이죠. 이 테러리스트들과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와중에, 그런데
이스라엘이 이 세계 전선에서 다 잘 싸워주고 있대요. 네,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,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난민촌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왜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했냐면은 하마스 무장 조직 리더가 이 레바논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거기 숨어 있었대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하마스 리더를 이렇게 또 제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이스라엘 본다고 하면은 이 정보 영혼 있지 않습니까? 이스라엘에 무슨 뭐 CIA 같은 그런 이제 정보 그 기관이 있대요. 모사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CIA 같은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보 수집량이 막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지난 18년 동안인가? 이 18년 동안 이런 무장 단체들에다가 첩보원을 심어뒀대요. 그래서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라든지 뭐 헤즈볼라라든지 예멘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 첩보원을 다 심어둬가지고 모두 다 이 도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무슨 리더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대요.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공격을 막 시작을 하게 되면서 무전기 다 폭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습을 전투기 띄워가지고 공습을 미사일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쏴대면서 지금 이 수장 뭐 제거하고 뭐 리더들 뭐 20명 이렇게 또 사살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헤즈볼라 이 수장 이 리더를 이렇게 또 사살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사일을 100발이나 쐈대요. 2초 간격으로 계속 해가지고 벙커버스터 이렇게 또 쏴가지고 한 곳에다가 계속 쐈대요. 100발을 쐈대요. 2000파운드나 되는 이 미체 폭발물을 이 폭탄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헤즈볼라 수장을 이렇게 또 제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모사드라고 하는 이 정보기관의 이 정보가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모사드가 18년 이상이나 계속해가지고 이 정보를 이렇게 또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18년 동안이나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무시하게 효율적으로 공격을 이렇게 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무전기 다 폭발하고 뭐 수뇌부 다 제거를 하고 뭐 리더들 20명 이상 이렇게 또 제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헤즈볼라랑 이 전쟁을 뭐 거의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?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피해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사망자들의 수는 0명이다. 그에 반해가지고 이 헤즈볼라의 사망자들의 수는 10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지상군들이 있지 않습니까? 지상군 뭐 스페셜 폴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이 레바논에다가 지금 기습 공격을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레바논에 벌써 들어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기습 공격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레바논 이 헤즈볼라를 이제 모두 다 제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 레바논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슨 어느 정도 이제 중간급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이 지상군이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공습이랑 이렇게 또 이 전투기랑 이렇게 또 잘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 헤즈볼라 엄청난 이 타격을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진짜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공격을 지금 세계의 무장 단체들에다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하마스랑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헤즈볼라랑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예멘 후티 반군까지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다 성과가 좋아. 지금 다 이기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네타냐후의 컨피던스, 이 자신감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네타냐후가 엄청난 이 자신감을 이렇게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기세 등등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너무나 잘 이렇게 또 자신들의 적들을 잘 이렇게 또 물리치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
합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네타냐후 때문에 좀 뭐 시위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제 좀 내려와라, 이제 전쟁 그만하고 빨리 휴전 좀 하자라고 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네타냐후가 My way the highway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으면서, 그런데 이 전쟁을 또 잘하고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네타냐후가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적들을 모두 다 물리칠 수가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솟구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유엔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타냐후한테 이 전쟁은 빨리 멈춰라. 이 중동에서의 전쟁을 더 크게 키우지 말고 이제 이쯤 하면은 됐다. 이제 빨리 휴전을 해라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타냐후는 엄청나게 자신감이 지금 가장 높이 있단 말이에요. 엄청난 이 승리에 지금 무치에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전쟁은 계속해가지고 더 인텐시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게 또 너무나 자신만만해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도구로 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되돌아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 네타냐후가 하고 있는 이 마이웨이 더 하이웨이 독불 장군처럼 계속 이렇게 또 밀어붙이는 거 아직까지는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국제사회는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빨리 이 휴전, 즉각 휴전을 빨리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영국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다가 특히 이 베이루트에다가 얼마 전에 이 전투기를 이렇게 또 띄워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 심해지고 있다. 이 전쟁이 더욱더 확전이 되고 있다.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즉각 휴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 전쟁이 계속해가지고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이 네타냐후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날뛰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뒤를 봐주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이 이란 있지 않습니까? 이란이 어쩌면은 조만간 이렇게 또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조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디펜스, 이스라엘 뭐 방어군이랑 지금 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이란이 공격을 해올 것을 이렇게 또 대비를 이렇게 또 잘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또 날뛰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.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빨리 축소를 해야 한다. 빨리 휴전을 해야 한다. 즉각 휴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레바논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24시간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뭐 습격도 하고 뭐 공습도 이렇게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지난 하루 동안에만 136명이 이 레바논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전쟁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사회 뭐 미국을 이렇게 또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이 네타냐후한테 빨리 이 전쟁을 휴전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안 할 것 같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헤즈볼라 이제 무장 해제를 하고 이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? 레바논이랑 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라. 그러면은 우리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헤즈볼라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 이 국경 근처에서 알짱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무장 해제도 하지 않고 말이죠. 지금 헤즈볼라가 땅굴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팔았대요. 아무래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다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도 이 땅굴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파놓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도 이 땅굴 같은 거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파놔가지고 지상전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뭐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스라엘 이 지상군은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레바논에 이제 쳐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이 침공이 레바논 침공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와, 이 전쟁은 아마도 이제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
와, 이 네타냐후 진짜 이 밀어붙이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. 그런데 이게 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이제 자위권을 이렇게 또 행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이 헤즈볼라가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, 그리고 하마스 무장 조직이 먼저 이렇게 테러 짓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 거의 지금 초토화 시켜버리고, 그리고 이 헤즈볼라도 계속 이렇게 또 알짱거리고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,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. 그래가지고 이 자위권을 이렇게 또 행사를 하면서 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이스라엘 자위권을 이렇게 또 존중을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좀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 미국의 이 무기들을 가지고 뭐 전투기 막 발사하고, 뭐 미국 뭐 포탄 같은 거 이렇게 또 써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헤즈볼라가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줘 터지고 있거든요. 뭐 수장들, 뭐 지휘관들 모두 다 이렇게 또 사살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줘 패고 있다 보니까, 역시 이 미국의 무기들이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헤즈볼라의 수장이 나스랄라를 이렇게 또 제거가 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세계는 더욱더 더 안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철저히 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적국들이랑 이렇게 또 싸우면서 수장이나 뭐 리더들 이렇게 또 테러리스트들의 이제 헤드들을 다 이렇게 또 제거를 해버리면서 세계는 더 안전해지고 있다. 테러리스트들로부터라고 이 블링컨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는 뭐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밀어주고 있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뒤에서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이란이 막 공격을 하고, 그리고 뭐 미국이 제대로 된 무기를 잘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날뛰지를 못했겠죠. 뭐 당연히 미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또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 유대인 자본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크게 돌아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,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역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잘 싸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아마도 이 중동 정쟁은 이스라엘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뭐 하마스랑 뭐 헤즈볼라랑 뭐 후티랑 그냥 일방적으로 좁혀면서 전쟁이 이제 일단락 되지 않을까, 이제 끝나지 않을까. 이제 이 무장 단체들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초토화가 되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계기제 못하지 않을까.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한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네요. 그리고 특히 이란이 세력이 엄청나게 그냥 팍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란, 뭐 러시아, 중국, 뭐 북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 세계 또다시 세계 파워 재편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. 또다시 미국이 세계 1위로, 이거는 진짜 싸우지도 않고, 미국은 진짜 요번에 싸우지도 않고, 진짜 피를 다 하나도 흘리지도 않고, 우크라이나가 대신 싸워주고 있어. 이스라엘이 대신 싸워주고 있어. 진짜 피 하나 흘리지도 않고, 뭐 이란 완전히 지금 뭐 묵사발 만들어 버리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지금 뭐 굉장히 힘들죠. 그리고 중국은 뭐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또 초토화 만들어 버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잃어버린 뭐 100년이 지금 중국에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진짜 미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 세계 1위 국가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가장 무서운 것은 미국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은 이 미국 소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미국 대선 소식이 지금 이렇게 또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이 카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한테 이제 내일이지 않습니까? 내일 부통령들
후보들끼리의 이 TV 토론회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랑 나랑 붙자. 너랑 나랑 두 번째 TV 토론회 하자라고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미끼를 이렇게 또 던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물어 예, 라고 하면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. 우리 두 번째 TV 토론회 하자. 이렇게 내빼지 말고 너랑 나랑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과연 이 트럼프가 이 미끼를 물지 의문이고요. 안 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카말라 해리스 책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던지는 것은 진짜 잘하고 있는 네, 그런 행동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트럼프가 만약에 이 토론회에 응해가지고 TV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카말라 해리스가 또 이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좋은 것이고, 그리고 이 미끼를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연히 이것은 이 비춰지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내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?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2차 토론회를 하자. 국민들은 이 토론회를 들 자격이 있어라고 하면서 이 미끼를 던졌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물지 않아? 물면은 좋은 것이고 만약에 물지 않아? 그러면은 트럼프한테 겁쟁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또 심어주는 것이거든요. 트럼프가 또 내뺐다.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측은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득이기 때문에 계속 트럼프한테 미끼를 이렇게 또 던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어쨌든 간에 내일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후보들끼리의 TV 토론회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뉴욕 이 동부 시간으로 이제 9시에서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CBS 이 뉴스 채널에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 팀 월즈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굉장히 많고 이제 백인 아재이지 않습니까? 이 백인 아재 말빨이 또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제이드 벤스 어마무시하게 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이드 벤스 이렇게 여러 가지 짤들 돌아다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짤들이 이렇게 또 생겨나지 않을까. 이 팀 월즈가 이렇게 또 말로 쏘아붙이면은 어버버버버 이렇게 또 하다가 제이드 벤스 어버버버 이렇게 하다가 그 짤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를 계속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뉴욕 타임즈 있지 않습니까?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번 주말에 이 카말라 해리스를 전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또 내보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뉴욕 타임즈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그런 매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이 뉴욕 타임즈 측에서는 어느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the only choice는 바로 카말라 해리스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. 공식적인 지지를 이렇게 또 카말라 해리스한테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의 유일한 애국적인 선택이다. 당연히 트럼프가 만약에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더욱더 분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카말라 해리스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라고 뉴욕 타임즈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트럼프 아시다시피 뭐 미국을 쪼개는 데는 뭐 선수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 타임즈 측에서도 절대적으로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이죠.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런 뭐 독재자들을 계속 이렇게 또 찬양을 하면서 이 독재 체제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 미국에다가 그런 낌새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유권자들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카말라 해리스 측에다가 지금 도네이션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번 주말에만 이 카말라 해리스가 정치 후원금을 또 5,500만 달러나 이렇게 또 모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마무시하게 단 이틀 동안에 5,500만 달러 어마무시하게 지금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가 정치 후원금을 무지하게 많이 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올해 대통령은 이 카말라 해리스가 뽑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 후원금의 차이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달 8월 달에 트럼프가 이게 모은 이 정치 후원금을 본다고 하면은 4,4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어제랑 엊그저께만 5,500만 달러
미친 듯이 이렇게 또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카밀라 해리스 캠페인 측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이 LA에서 모금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또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카밀라 해리스한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, 멘탈리 임페어드 이렇게 또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독서를 내뱉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트럼프는 이제 자신이 계속해가지고 정치 후원금도 밀리고 뭐 지지율도 이렇게 또 딸리다 보니까 이제 욕할 거밖에 없다는 그런 소리지. 옛날에 그 트럼프 모습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. 트럼프는 이 카밀라 해리스 때문에 이 국경 정책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는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카밀라 해리스 당연히 임피치가 되어야 탄핵이 되어야 되고 프로세큐션이 되어야 된다, 고발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막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이제 측근들, 이 공화당에서도 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야, 제발 막말 좀 그만해라. 카밀라 해리스가 미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이 미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밀라 해리스를 막말하지 말고 이 카밀라 해리스한테 이런 인신공격하지 말고 이 개인적인 뭐 애타크 같은 거 이렇게 또 하지 말고 이 민주당 정책을 비난을 해라 라고 이렇게 공화당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트럼프, 너가 계속 이렇게 또 카밀라 해리스한테 막말을 할 때마다 지지율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또 예전처럼 막말을 계속 이렇게 또 해대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. 분명히 트럼프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대결을 할 때에는 트럼프가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온화해지면서 웃으면서 이런 막말도 안 했거든요. 굉장히 또 신사적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, 그런데 또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딸리다 보니까 지도 이제 아는 거죠. 이대로 나가린데 나가리면 나 철컹철컹 해야 되는데, 깜빵 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바심에 엄청난 막말을 카밀라 해리스한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또 막말을 할 때마다 지지율은 떨어지기 나름이거든요.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유권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 측에서도 야, 이 트럼프 이렇게 막내니처럼 내버려두면 망하겠는데 우리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부동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밀레니얼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밀레니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집을 가진 그 밀레니얼들의 이제 수가 이렇게 또 많아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를, 자산을 이렇게 또 늘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미국에 있는 이 밀레니얼들 28살에서 이제 43살까지의 이 밀레니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꽤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자산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시대를 좀 이제 잘 타고 나타나는 그런 소리죠. 이 밀레니얼들이 딱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전에 이제 집을 살 때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또 샀는데,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집값이 자산에 이렇게 또 폭등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데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밀레니얼들 중에 25% 정도는 나는 그냥 평생토록 이 렌터로 이렇게 또 살겠다. 나는 그냥 렌트하는 것으로도 이제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렌트 하는 게 이제 더 편하다, 속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생토록 이제 렌트 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밀레니얼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왜 그런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왜냐하면은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죠.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날 때 그 바로 전에 집을 샀어야 했는데, 그런데 이제 여건이 이렇게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놓쳤는데,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미친 듯이 올랐어. 그러니까 이제는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.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싸지지 않았습니까?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. 그러다 보니까 내 임금으로는 도대체 살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집 사는 것을 포기를 한 이런 밀레니얼들도 이렇게 또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생토록 렌트 그냥 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. 이런 집 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
이 첫 번째 집은 진짜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빨리 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괜히 미루다가 이렇게 시기를 놓치면은 진짜 살 수 없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임금이 커버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빨리 집을 사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올해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또 정체가 되어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미국에 있는 천여 채나 되는 그 집들 중에 단 2.5%만 집을 이렇게 팔고 사고 했다라고 이렇게 그래프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미국이 30년 만에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런 이유는 당연히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 모기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8개월 9개월 동안에 굉장히 이 부동산 시장에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단 2.5%만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올해 좀 이제 정책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? 모기지율이 같이 이렇게 또 떨어져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이렇게 다시 활기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기도 하네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.3%, 그리고 S&P 500은 플러스 0.1%,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.2%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연준 그 FOMC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제 보고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 파월이 과연 무슨 얘기를 이렇게 또 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과연 오늘 이 11월 달에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과연 금리를 내리는 것을 또 빅컷을 할 것을 이렇게 또 이 팁을 줄지 안 줄지 그거를 이렇게 또 중요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리고 뭐 고용 보고서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수나 고용 지표나 그리고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거를 이렇게 또 잘 보고 투자를 어떻게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동부 항만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동부 항만들이 아마도 이 오늘 중으로 오늘 뭐 미드나잇에 파업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동부 항만이 만약에 파업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이렇게 또 입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임금 올려달라 뭐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아마도 협상이 결렬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겠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이 동부 항만이 이렇게 또 멈춘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한 그 피해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이 동부 항만에 엄청나게 많은 수입품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. 뭐 맨날 들어오죠. 맨날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또 멈춰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공급 문제가 이렇게 또 생길 수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동부 항만 스트라이크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오늘 시작이 된다고 하도 말이죠. 그러면서 이 중국 주식 시장이 16년 만에 지금 엄청나게 잘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랠리를 이렇게 또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이제 스티뮬러스 있지 않습니까? 이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미국 주식들까지 지금 잘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포드를 본다고 하면은 포드에서는 이 전기 자동차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전기 자동차 판매를 촉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또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 업체들에서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전기 자동차 이제 생산을 많이 이렇게 또 늘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또
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전기 자동차들에 대한 그 인기가 좀 많이 이렇게 또 수그러들기는 들었거든요.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로 이제 바뀐다라는 것은 이제 여지없이 보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포드에서는 이 전기 자동차 계획을 계속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뭐 사이버 트럭도 이 테슬라에서 이렇게 또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상보다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별로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가격이 우선 너무 비싸. 10만 달러, 12만 달러. 지금 팔리고 있는 이 사이버 트럭은 그렇거든요. 이게 말이나 됩니까?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싼 버전의 이 사이버 트럭도 가장 싼 게 막 6만 3천 달러, 6만 5천 달러인가 그래요. 원래는 4만 달러에 나오기로 했거든요. 3만 9천 달러에. 그래서 저도 100달러 이렇게 또 넣었는데 저는 안 살 것이고요. 아니 사이버 트럭은 무슨 6만 달러에서 거기에다가 이 사이버 트럭 산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테스트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. 테스트를 했는데 별로더라고요. 그냥 이제 미국에 그냥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트럭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포드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 F150 그 라이트닝 있지 않습니까? 그 전기 트럭, 자동차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실베라도 이 입이 있거든요. 이 GM에서 나온 쉐보레에서 이렇게 또 나온 이 실베라도 이 픽업 트럭, 이 전기 픽업 트럭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. 가격은 뭐 비슷하게 10만 달러인데 이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커. 거의 2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사이버 트럭을 살 필요가 있나? 차라리 실베라도나 아니면 허머 있지 않습니까? 허머도 10만 달러예요. 이 사이버 트럭 10만 달러 사느니 허머 EV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같은 10만 달러라고 하면은 당연히 배터리 용량도 거의 2배에다가 그리고 이 험머가 훨씬 더 이쁘고 그리고 이 험머가 이 기능 같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이버 트럭을 10만 달러까지 조구하면서 사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푸시를 하고 있다. 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,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비트코인은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6만 5천 달러를 이렇게 또 찍었었거든요. 찍었는데 오늘 본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또 급락을 하게 되면서 6만 3천 달러 때까지 이렇게 또 내려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튀기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? 아마도 이렇게 또 튀긴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아니구나. 이제 오늘이죠. 근데 일본은 먼저 이렇게 또 월요일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? 일본 이 니케이 지수가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또 덩달아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였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주식에 영향을 이렇게 또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도 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